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자리에 앉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김건희의 법정 출석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구속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는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특히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그녀는 무직입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과거 특검 출석 당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췄던 그녀의 발언과 겹쳐지면서 이 무직 발언은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함께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스스로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 걸까요? 이번 재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데요. 40여 분간 진행된 첫 공판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김건희 측의 혐의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받고 있는 혐의를 요약 발표했지만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며 김건희는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즉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는 직접 계약한 적도 공천 개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건진법사로부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역시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지만 실제 촬영은 재판 시작 전 5분 정도로 제한됐습니다. 김건희는 줄곧 정면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고 변호인이 그녀의 손을 붙들고 퇴장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주 금요일 증인신문 순서 결정을 위한 공판 준비기일을 추가 지정했으며 10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건희의 무직입니다 발언은 단순한 직업 유무를 넘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며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증거와 통화 내용을 통해 그녀가 단순한 피동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그녀의 전면 부인과는 달리 최근 드러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수익 40%를 블랙펄에게 떼준다거나 블랙펄이 정해놓은 시간과 가격에 따라 매매 주문을 한 내역들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카카오톡과 전화통화 내역이 존재하며 심지어 김건희 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된 상황입니다. 셋째, 건진법사로부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역시 샤넬백 등 구체적인 물품과 함께 윤영호 씨와 김건희 씨, 건진법사 간의 통화 내용으로 많은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김건희를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망각한 태도가 아닐까요? 더욱이 김건희가 구속 이후 하루 평균 한 번꼴로 일반 접견을 했다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반 접견은 변호인 접견과 달리 가족, 친구,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인들이 만나는 것으로 구속 상태의 피해자에게 이례적으로 잦은 횟수입니다. 변호인 측은 음식이나 책을 넣어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구속 피해자의 접견 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는 공정해야 할 사법 시스템 내에서 전직 영부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특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또한 남편인 윤석열은
내란 수계 재판에는 무려 10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자신의 보석 심리에는 출석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며 사법정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의 핵심 칠무진들이 335 모여서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지금 당한 수모를 복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현재의 사법적 단죄를 정당한 심판이 아닌 정치적 탄압으로 여기며 오로지 권력 회복과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국민적 심판을 받은 사안조차 개인적인 원한으로 치부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성역 없는 사법정의의 실언입니다.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서고 그들의 죄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자 국민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김건희의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권력 주변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 오직 진실만이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건희의 무직 발언과 혐의 부인, 그리고 윤석열 부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이 다뤄지게 되고요. 김건희 씨는 오후 12시 반쯤에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오후 2시 12분쯤에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남색 정장 사복 차림이었고요. 수용번호 4398번 표식을 부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착용을 했고 또 눈 아래부터 턱까지를 덮은 정도의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재판장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시냐라고 물었고요. 김 씨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됐고요. 재판은 10월부터 매주 2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자 김건희 씨 구속 기소된 이후 하루 평균 한 번꼴로 일반 접견을 했다고 하죠. 네, 일반 접견은 변호인 접견과 달리 친구, 지인 등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면회인데요. 예. 김건희 씨는 구속되어 기소되기 전까지는 일반 접견을 5차례 했지만 이후에는 2배 넘게 늘었다라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법무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구금 이후 기소 이전까지 12일 동안 변호인 접견 36차례, 일반 접견은 5번 가졌고요. 반면에 구속 기소된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17일 동안 변호인 접견은 21차례, 일반 접견은 12차례였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 입맞추기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누구와 접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김건희 씨 측은 챙겨주는 분이 있어서 만나는 것으로 음식이나 책을 넣어주고 있다면서 사건과 관련이 없고 외부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헌정사상 전 영부인의 재판 출석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박 시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뭐 사필 규정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지만 예. 일단 김건희 씨는 이제 현 환경에서 본인의 양형을 가장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 뭐 제대로 얘기는 않겠지만 법정 출석은 뭐 종종 다는 아니겠지만 좀 하다 보면 또 지루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한 3년 정도 빠른 거다. 그건 남편 때문이다. 예. 어차피 임기 끝나도 다 수사를 받고 지금 장면이 연출될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좀 앞당겨졌을 앞당겨진 뿐이다. 거죠. 예. 장 소장님. 흰머리가 눈에 띄었어요. 아, 네, 이렇게 고개 숙일 때 여기 흰머리가 좀 몇 예리하시네요. 가닥에 보이더라고요. 몇 가닥이 보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참 권력무상이라는 것을 좀 느꼈고 그럴 줄 몰랐냐. 정말 권력이 있을 때 본인이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됐고 남편 내조 잘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뒷받침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권력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다가 저런 꼴을 당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직이라고 답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속마음은 전직 영부인이었고요. V0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참 권력무상 뭐 이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 현재 재판에 이르는 그 수사나 기소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재판이 또 어떨 거냐 이것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마도 오늘 이렇게 출석하는 장면 자체가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세가 많이 꺾여버린 예. 법정 투쟁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불거져 나왔던 사실들 중에 뭐 사실 하나의 편린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금거북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가십 이상 물론 가십의 문제에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 줄거리에 비하면 좀 작은 부분이지만 예. 이런 부분에서 이미 여론의 판단이라든지 물론 그 자세한 어떤 법리 적용 이런 것들은 남아 있겠지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는 이미 대세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이고 예. 반면에 윤호개인을 외치는 그 여론 쪽에서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딱히 이걸 방어한다거나 구체적인 어떤 논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이미 기세가 꺾인 채로 시작되는 재판이 오늘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 분은 공판정이나 재판을 직접 받으러 간 적은 없으시죠? 예. 네. 이게 앞으로도 안 갈 예정입니다. 저는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있으시구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무슨 글을 썼다가 아주 뭐 파렴치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고유예. 저는 몇 번 선고유예로 끝났어요. 몇 번 갔었거든요. 몇번 가보셨어요? 그럼 공직선거법에 괜히 막 위축되고 막, 재판장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면은 괜히 진짜 내가 뭐 죄 지은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위축되고 막 뭔 말을 해야 될지 뭐 진술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 진술도 못 하겠고 막 그러더라고요. 판사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네. 장성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이러면.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제 머릿속에 상당히 정리하고 들어가는데도 네.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힘들더라고요. 아. 그 장소가 주는 위압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을 위축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이 내 거였는데 예. 저기 한 20평 정도 될까요? 저 안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씨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편에 대한 원한으로 나타날지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를 따르던 의원들이 국회에서 찬성만 안 해줬어도 우리는 아직도 대통령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남 탓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축돼요, 건데. 상당히. 윤 전 대통령도 10번씩이나 이제 재판을 안 갔잖아요. 그것도 예. 본인도 거기에서 느꼈을 감정이 굉장히 좀 뭐랄까 몸에만 그럴 비참하니까 것 같아요. 스스로도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 아닐까. 일단 본인이 내가 왕이다 하고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재판정에 가고 특검에 조사받고 그냥 윤 전 대통령 그걸 다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익으로 따져봐도 별게 없는 게 어차피 최하가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양형을 다툴 것도 아니어서 그렇다고 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스타일이 좀 다르죠. 최대한 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봐요. 다만 1억 이상 뇌물, 예를 들어 이우한 그림,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뇌물이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게 나오면 뭐 꽤 뭐 10년 이상의 양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관매직에서 받은 게 확정되면 대부분 이제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 이렇게 되겠지만 알선수재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뇌물죄로 되면 윤석열과의 공모관계만 되면 뇌물죄가 되니까 중형 일단 환갑은 거기서 넘길 수가 있고 꽤 오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죠. 같이 그림 받고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이 앉아가지고 와 이거 김 검사가 우리한테 1호 선물을 줬어요. 뭐 어디 좀 자리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리 주자. 이렇게 그렇죠. 됐다. 그럼 그러니까 예를 뇌물죄다. 들어서 시장들 우리 뭐 알잖아요. 시장 배우자에게 부인에게 어떤 뭐 고급 백이나 뇌물을 줬다. 이건 뇌물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알선수재나 이게 아니라 뇌물로 되기 때문에 권력 공동체. 그러면은 이제 크죠. 근데 그 국정원 법률특보까지 했고 김상민 검사가 예.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대신 이제 수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윤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직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충분히 그런 의심은 사고 있고 매관매직이 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뭐 두꺼비도 뇌물이고 거북이죠 죄송합니다 거북이 두꺼비 잘 구분을 못해서 거북이도 뇌물이고 그러면 계속 형량이 늘어나죠. 그래요.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